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고조선을 할 차례인데요. 그죠? 어딨지? 오늘은 고조선을 할 차례인데요. 고조선은 좀 뒤에 나오는 저기 여러 나라의 성장이랑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핵심 한기 노트는 이거 강의 끝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맥락으로 정리한 한국사, 이거 맥락으로 정리한 한국사 이 연표 보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렇게 고조선의 성장 보면 성립은 뭐 기원전 2333년이다. 뭐 이거 유명한 얘기니까 알 수 있겠죠. 당고당검이 건국했다 알고요. 그리고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성장했다. 랴오닝 지방이 어디냐면 이렇게 35를 그리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랴오닝 지방입니다. 여기가 랴오닝 지방이에요. 여기가 요녕반도라고 합니다. 한자식으로 읽으면 요녕반도. 그래서 대충 뭐 고조선은 이 정도 영역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이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랬죠. 비파형 동검. 그리고 북방식, 이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그랬죠. 고인돌, 이게 같이 출토가 돼요. 근데 이게 한반도 지역, 이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데 여기가 그래서 고조선의 영토일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비파형 동검이나 북방식 고인돌이 같이 출토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청동기 농경문화였다, 천손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써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위쪽에 보면 부족통합 재정일지라는 것도 있죠. 근데 청동기 농경문화라는 건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환웅이 내려와서 웅녀랑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죠. 네, 여기 보면은 환웅은 하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당군도 하늘의 자손이겠죠. 그러니까 천손사상 알 수 있고요. 농경문화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환웅이 풍백이나 운사나 뭐 이런 날씨를 다스리는 애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제가 저번에 농경사회 설명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원해야 된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것들이 좋은 날씨를 달라라는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날씨를 다스리는 애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건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건 하늘의 자손인 단군이 땅의 자손들도 다스리고 그리고 하늘의 제사도 지냈으니까 단군을 보면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부족 통합을 했다라는 건 웅녀가 호랑이랑 같이 마늘이랑 쑥을 먹었죠. 근데 호랑이는 실패하고 곰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부족은 곰 부족에 져서 흡수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을 통합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럼 발전 과정을 좀 봅시다.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 4세기 정도 되는 건데 발전 과정에서 이제 연나라랑 대립을 해요. 연나라랑 대립을 하고 그리고 왕위가 세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추가되자면 관직이 존재했다. 뭐 이 정도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연나라라는 애들은 춘추전국 시대 중국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군이 있어요. 진계. 이름을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계라는 사람이 연나라에서 고조선을 쳐들어왔는데 이게 요 사실이 복이나 아니면 지문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의 진계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고구려란다 자꾸 고조선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위를 세습했다. 왕위는 부왕에서 준왕으로.
이게 왕위를 세습을 하려면 왕이 죽을 때쯤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왕을 물려주려면 왕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왕권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 그 왕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 왕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왕 밑에 뭐 관직들이 있었겠죠. 뭐 장군, 대부, 상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도 요거랑 연계지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이후에 넘어갈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위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이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진나라가 오래 못 가고 멸망을 해요. 그래서 진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진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시기예요. 요즘도 보면 그 중동 지역에서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난민이 항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만도 그래서 이 진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시기에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 세력을 이끄는 사람, 자기 세력을 이끌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조선을 먹으려고 조선으로 온 게 아니라 상투를 틀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투는 고조선의 문화인데, 조선에다가 이제 나도 조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조선으로 망명을 온 거죠. 그러니까 점령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망명을 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좀 동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조선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조선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위만 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만 조선 시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건 여기 보면 지도를 다시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작다. 지도를 그리면 유즈뱅 고조선이라고 했죠. 이 위쪽에는 예족이 있고 이쪽에는 진이 있어요. 근데 이 진은 뭐냐면 이 준왕이 위만한테 쫓겨났다고 했죠. 근데 이 준왕의 세력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정착을 해요. 여기를 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사만으로 좀 발전해요. 사만으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한나라. 자, 요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가운데 고조선이 있죠. 요 세 지방을 잇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부를 쌓았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 본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거 있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중국 쪽은 우리나라보다 철기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철기를 수용했어요. 그럼 농업 생산량도 올라가고 군사력도 올라가고 약간 뭐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정도 더 얘기하자면 팔족법이라는 게 있어요. 팔족법. 고조선에 팔족법이 있습니다. 이 팔족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죽인 사람은 죽이고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죽이고 뭐 훔친 사람은 노비로 만들고 뭐 훔친 사람은 노비로 만들고 뭐 이런 법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얘기하면 요거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문으로 주거나 보기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위만조선 때 고조선의 얘기구나, 고조선 시기 얘기구나 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팔족법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노비로 삼고, 맞나? 아니다. 곡식으로 갚는 건가? 맞아. 남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고, 남을 죽인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만든다. 뭐 이 정도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형벌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형벌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노비로 만든대. 그러면은 계급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계급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내가 못 빼먹었지 지금? 형벌, 계급, 사유재산. 그쵸, 사유재산. 왜 남의 것을 뺏어오면 그거에 또 처벌을 한다 그랬죠? 사유재산 있었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요거를 팔족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한 가지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이제 고조선은 이제 한 나라에 침입을 해서 한 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뭐 지배층이 분열했다라는 건 나라는 망하는 나라마다 나오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한해 침입으로 멸망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 나라가 이 지역에 군현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한해 군현을 설치하는 거죠. 군현이 4개여서 요 지방에 이렇게 4개여서 한 4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군현이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이에요. 이게 요 동그라미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본토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변방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왕이 다스리고 변방 지역은 자르고 잘라서 군현으로 만듭니다. 군현을 설치해서 이 지방을 다스리는 거죠. 요 군현을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에도 군현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고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4세기 정도에 연나라랑 대립했는데 진계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왕위가 세습되고 있었고, 그리고 왕 밑에 관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데리고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는데, 그 조선은 이제 단군 조선을 계승한 위만 조선이다. 근데 위만 조선은 예와 진과 한을 잇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 그리고 중국의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법은 팔조법이 있었다. 근데 한해 침입으로 멸망했고, 그 자리엔 군현이 설치되었다. 군현이 설치되면서 팔족법이 뭐 한 60개 정도로 늘어나는데, 뭐 요거는 그냥 안 알아도 되고요. 네, 이게 이렇게 하면 고조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조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거 어떡하지? 흰 바지인데? 모르겠다. 고조선, 네, 어쨌든. 멘붕. 흰 바지인데. 네, 고조선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한반도의 여러 나라는 굳이 이렇게 칠판에 적는 것보다 용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표를 보면서 좀 따라올게요. 그래도 일단 지도는 좀 그려봐야겠죠? 맞아, 이거 어떡하지? 지도는 일단 좀 그려볼게요. 위에부터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리고 이 밑엔 사만인데 마한, 진안, 변안.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로. 자, 그러면 이제 부여부터 좀 봅시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군현을 설치했는데 군현이 막 그렇게 세력이 강대했던 건 얼마 안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한반도에 나라들이 쭉 생기게 됩니다. 네, 부여 같은 경우는 숭화강 유역에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를 관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출도는 뭐냐면, 사출도는 이제 가운데 왕이 있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구가죠. 네, 구가, 여기가 저가가 아닌데, 여기가 우가고 저가.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위가 마고 뭐 밑이 저고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왕이 있죠. 그러면은 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여기서 다스리는 요 지방들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 근데 이 사출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출도에서 왕을 뽑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왕을 뽑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겠죠. 왜냐면 이 사출도의 사람들이
왕을 선출한 거니까 여기서 왕을 시켜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 대사자, 사자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여러 나라를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각 나라마다 제천 행사가 무엇이었고 뭐 특산물이 뭐가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이거를 좀 외워둬야 해요. 왜냐면은 이 지역에 이 시기가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기들을 주면 여기서 틀린 걸 찾으라 그랬는데 뭐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뭔지 모르고 부여의 제천 행사가 뭔지 모르고 이러면은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꼭 외워야 될 거 정도는 꼭 외워야 합니다. 그거를 찍어줄게요. 부여에 순장 문화가 있었다. 순장은 뭐냐면 그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섬기던 노예 같은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게 순장이죠.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영고가 있었다.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다.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다. 우제전법 뭐 소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일책시비법 이런 게 있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근데 제천 행사는 영고였다. 그리고 순장이 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 있었다. 근데 나중에 국내성으로 천도한다. 그 오부 연맹체. 부여처럼 이런 연맹체였어요. 뭐 계루부, 연나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왕, 상가고추가 뭐 이건 대가가 있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회의가 있었다 그랬죠. 제가회의 중요합니다. 제가회의는 뭐냐면 이 사출도에서 왕위를 뽑듯이 제가회의도 이 고구려의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회의였던 거예요. 그게 제가회의입니다. 제가회의 중요해요. 그리고 사자, 조의, 선인 뭐 이런 관직이 존재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구려는 서옥제가 있어요. 서옥제는 뭐냐면 그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신부집이 있어요. 신부집. 그러면은 신부집 뒤편에다가 집을 하나 짓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요. 집을 하나 짓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혼집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 집에 있던 부부가 나가서 남자 집으로 갑니다. 남자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게 서옥제예요. 말하자면 결혼 초에 처가살이를 조금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옥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간단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는 내 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제천행사는 동맹이었다.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하자면 여기는 조상신을 위한 제사도 드렸어요. 그 유화 부인이라든지 주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조상신을 숭배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옥저랑 동해는 세트예요. 옥저랑 동해는 요 지역에 있던 애들인데 얘네는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치던 애들이에요. 근데 고구려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여기는 왕이 생길 수가 없고 나라의 형태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군이나 삼로 같은 사람들이 부족을 통치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옥저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이 처가살이랑 반대로 그 며느리를 좀 미리 데려와서 어린 애를 좀 미리 데려와서 남자 집에서 키운 다음에 그 집에서 결혼을 시키는 거. 그게 민며느리제입니다.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다. 이것도 그냥 듣고 넘어가고요. 민며느리제는 옥저다. 그리고 동해는 과아마 방궁 반어피. 요 특산물 과아마 당궁 반어피, 요거 동해의 특산물이에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배원 같은 부족의 사람들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었고 책화라는 게 있었어요. 책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족들 간의 연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의 땅을 침입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책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벌을 왕이 주는 게 아니라 뭐 읍군이나 삼로가 벌을 줬겠죠. 책화는 그런 거다. 그리고 제천행사 무천이 있었다. 자, 동해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말하려니까 헷갈리네. 동해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부여는 영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만을 볼까요? 사만, 여기 마한진한 변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고구려란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하죠.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합니다. 이 중에 또 중요한 건 변홍사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변환에는 철이 특산물이에요. 철. 그래서 이 철이 이쪽에 일본이나 이쪽에 낙랑군으로 수출이 됩니다. 요거를 좀 적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철 생산이 풍부한데 변환에서는 낙랑이나 뭐 일본 외 쪽으로 수출이 되었다. 그리고 두레라는 노동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레.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 일도 도움받고 두레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두레. 제천 행사는 5월, 10월에 뭐 있었다. 네, 계절제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천 행사. 네, 그리고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용어 이름들을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부여는 영국,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네, 자꾸 동해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부여는 영국.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에는 당궁, 과마, 반어피 이런 것이 유명했다라는 거. 그리고 민면의리제는 옥저. 그리고 서옥제는 서옥제는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네, 조금 이렇게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대망의 삼국시대를 들어갈 텐데 삼국시대는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려라든지 삼국시대보다도 일단 조선이 양이 많아요. 조선이 양이 많고 그리고 근현대사 쪽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빨리빨리 보려면 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 보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